사회 초년생 분들이 차를 고르시는 기준에 대해 네, 안녕하세요. 모빌팡 임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20, 30대 사회 초년생 분들이 차를 고르시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이렇게 고르면 잘 산다 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에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처음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월급이라는 걸 받게 되고 첫 차를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기대되고 설레이고 가장 기쁜 순간들이죠. 저도 생각해보면은 첫 차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고, 굉장히 오래된 중고차, 다 썩은 중고차를 30만원에 사갖고 타고 다녔었는데 그때도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신차를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런 원칙을 갖고 차를 골라라 하는 조언 같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회 초년생 분들은 아무래도 전문직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경제적으로 완벽하지 않죠.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 시기고 시작 단계에서 급여가 높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차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고배기량, 그러니까 고배기량은 대형차가 될 수 있겠죠. 고배기량 또는 스포츠카를 좀 피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고배기량 차들과 스포츠카는 연비가 떨어지죠. 주유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분들이 적은 급여로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차를 사기 전에는 그냥 생각을 해요. 나 어차피 주말에만 타고 다닐 거고 뭐 가끔 출퇴근 쓰고 운행하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름값 걱정 크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사시는데, 막상 처음 차를 사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타게 됩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운전도 미숙하고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되고 탈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안 탈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처음 차를 딱 타고 내 생애 첫 차를 내가 얻었을 때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운전하는 즐거움이 있을 때거든요. 처음에 운전 연습을 하고 운전하는 즐거움이 막 꽃피울 때 많이 타게 됩니다. 친구들이 어디 간다 그래도 내가 데려다 줄게. 그 부모님이 어디 가신다 그래도 내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 일부러라도 내가 운전해서 내 차를 타고 가족 여행을 가길 원하고, 심리적으로 그냥 계속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타게 돼요. 차를 안 타고 가도 되는 거리를 그냥 차를 타고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연비가 떨어지는 차들은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어린 마음에 좀 스포츠성이 있는 차들, 그리고 또 은근히 대형차를, 큰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배기량이 큰 차가 나가는 게 잘 나가니까 정숙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왕이면 첫 차는 낮은 배기량, 작은 차, 그리고 연비 좋은 차로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하게 많이 타고 다니실 거고, 기름값 부담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꼭 아셔갖고, 그 기름값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안 타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기름값 스트레스라는 게 있어요. 존재합니다. 한 달에 유지비 기름값 뭐 2, 30만원이면 될 거를 5, 60만원 쓰잖아요? 내 월급이 얼마니까 뭐 200만원, 300만원 받으니까 뭐 괜찮아 하겠지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쌓이다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첫 번째가 배기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스포츠카, 또 배기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차 크기. 첫 번째랑 좀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차를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큰 차가 짐도 많이 실리고 이제 인원이 편하게, 많은 인원이 탈 수 있고, 그리고 좀 큰 차가 무시를 덜 받는다 라는 생각이 우리나라에서는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왕이면은 큰 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스포티지나 투싼을 사야 되는데 산타페 소렌토로 가고, 아반떼를 사야 되는데 소나타를 사고, 소나타를 사야 되는데 그랜저를 사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가 무시 안 당한다는 그런 심리, 그리고 큰 차가 안전하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아까 첫 번째랑 좀 겹치는 부분인데, 내가 차를 타게 되면은 우리 가족들도 가끔 타야 되고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도 이왕이면은 큰 차,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차를 사서 혼자 타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를 샀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태우지 않아요. 저희 모빌팡 가이드에다가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카니발 차주 영상이 있어요. 카니발 차주도 자녀가 2명 있어서 남자들의 로망인 차를, 카니발을 처음 샀어요. 근데 좀 후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가 커서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차를 혼자 탈 일이 많고 끼케야 2명 정도가 많습니다. 가끔 누구를 태우기 위해서, 또 가끔 가족과 어디 놀러 가기 위해서 큰 차를 선택하셨다가 거기에 수반되는 불편한 부분들이 더 많아요. 일단은 차는 운행을 하는 시간보다 멈춰있는 시간이 많고, 그러니까 매일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때 차가 크면은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작은 차가 주차 공간이 좁아도 차를 댈 수 있고 문콕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덜 하고요. 그리고 작은 차가 운전하는 재미도 조금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사회초년생분들이 첫 차를 구매하실 때는 작은 차를 구매하시길 좀 추천을 해드려요. 작은 차가 연비도 좋고, 저는 이왕이면은 저 배기량 그리고 작은 차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디자인과 옵션 편의사양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당연한 거겠지만 무조건 예뻐야 돼, 옵션은 또 좋아야 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차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정작 차의 기본적인 내실,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안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안전성. 작은 차지만 튼튼하다고 평가받는 차들이 있고요. 충돌 테스트나 이런 부분들을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안전성이 좀 좋은 차, 추후 수리비라든지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좀 그런 유지비가 저렴한 차, 요걸 포커스로 잡으세요. 옵션이 많은 거 그만큼 고장날 게 많다는 거고요. 물론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도 크지만 차량 가격도 비싸고 추후에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옵션 부분들을 좀 줄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그리고 디자인에 너무 치중을 하지 마세요. 예쁜 차가 좋은 차는 아니잖아요. 물론 차가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맞지만 그거를 1순위로 보지 마시고 실용적이고 안전한 거, 이런 부분들 먼저 보시고요. 옵션을 조금 낮춰서 꼭 필요한 옵션만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 유지하는 거, 여러분들 처음 구매 비용도 좀 줄이시고 유지 비용도 좀 줄이시는 게 현명한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썬루프가 고장이 나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썬루프가 없는 차는요, 고장날 일도 없어요. 썬루프 추가되는 비용도 들어가고 고장에 대한 어떠한 추후 유지비도 생각을 하면은 또 없는 것도 괜찮을 수 있잖아요. 굳이 내가 뭐 흡연을 안 한다 그러면은 썬루프가 사실 뭐 없어도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있으면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옵션을 고르시고 또 배기량을 어떤 정도로 고르시는 게 또 여러분들께는 하이브리드가 좋은지 아니면 뭐 1.6이 좋은지 디젤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주제를 갖고 와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유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즐거운 자동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도록 열심히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운드 뷰가 있으면 참 편하긴 한데 스팅어 예쁘다. 여러분들 예쁘고 고배기량이고 옵션 좋은 차 필요 없습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이 아니라서 proud of our name.